문제 1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약간씩 변형을 했어요. 지금 규정에 맞게끔. 적격 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 등기일 현재 순자산 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맞죠? 적격 합병은 양도가액을 순자산 가액으로 의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적격 합병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취득한 거죠. 양도받은 것으로 보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해야 된다. 뒤에 문장은 자산 조정 개정에 대한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3번,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즉 적격합병이라는 얘기죠. 피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대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입금 또는 송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승계한다. 다른 말로 하면 유보를 승계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분할법인이 물적 분할에 의하여 분할 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적격 물적 분할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주식의 가액 중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 차익, 그래서 물적 분할의 경우 양도 차익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상당 금액은 분할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압축, 기장, 충당금에 대한 얘기죠. 맞는 말이고요. 적격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합병법인은 3년 이내 기간에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여기서부터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은 요건이 3년이 아니라 2년이 사후관리 요건입니다.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뒤에도 마음에 안 들어요. 송금에 산입하는 것이 아니라 입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가보겠습니다. 합병 분할에 대한 특례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회계사 17년 문제네요.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춘 적격 합병에 해당하여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한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여기까지 맞죠?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합병 등기일 현재 시가로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 틀립니다. 두 번째, 내국법인이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그래서 완전 모회사가 완전 자회사 혹은 그 반대로 합병을 하면 다른 요건 따지지 않고 적격 합병으로 의지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춘 적격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합병 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 기존 사업의 이월결손금을 얘기하는 거죠.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범위에서 공제할 수 있다. 틀렸죠? 그래서 합병법인의 기존 사업의 결손금은 합병일 이후 합병법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내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4번 가보겠습니다.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춘 적격 합병의 경우에만 피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대손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죠. 비적격 합병에 해당하더라도 대손충당금이나 퇴직급여 충당금과 관련된 유보는 승계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적격 합병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합병법인이 합병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연도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해야 된다. 사후관리 요건인데 5년이 아니죠. 그래서 사업의 계속은 2년 기준입니다. 자, 3번 가보겠습니다. 올해 세무사 시험 문제입니다. 합병 및 합병 분할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첫 번째, 적격 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 등기일 현재 순자산 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은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맨날 똑같은 질문들이 나와요.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정신 바짝 차리고 읽어야 돼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범위에서 과세표준 계산할 수 있다. 과세표준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다. 맞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발생한 결손금은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범위 내에서.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죠. 이 경우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익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산해야 된다. 자산 조정 개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맞는 질문이고요.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대손충당금 관련 세무조정 승계는 적격 합병 요건을 갖추고 대손충당금에 대항하는 채권이 합병법인과 함께 승계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역시 옳지 않은 질문이죠. 기존에 기출됐던 문제들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적격 합병의 경우에도 대손충당금과 퇴직급여 충당금은 승계가 가능합니다. 합병법인이 합병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는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도 적격 합병, 그 당시 요건과 사후관리 요건은 비교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당시 요건이니까 적격 합병 요건 중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맞는 질문입니다. 4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옳은 것은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좀 어렵습니다. 2021년 3월 1일에 비적격 합병에 의한 합병 등기를 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 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매수차손은 5년 동안 송금 산입을 하는 게 맞는데, 자, 얘는 언제부터요? 합병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 동안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서 21년 3월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26년까지 송금 산입하죠. 그래서 스타팅 포인트가 잘못된 거예요. 다음 합병 등기일이 속하는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하는 게 아니라 이 매수차손의 송금 산입은 5년이지만 합병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22년부터 틀린 지문이 됩니다. 두 번째, 합병법인은 합병으로 소멸한 피합병법인이 납부하지 않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납세의무를 승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있는 규정이고요. 자, 그래서 그 승계에서 납부한 것을 합병 대가에 포함하기도 했었죠. 분할 등기일 직전 1년 전부터 사업을 계속하던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 신설법인은 모든 세무조정 사항을 승계한다. 그렇지 않죠. 적격이 되기 위해선 5년 요건이 필요하죠. 그래서 1년이라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네 번째, 적격 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을 합병 등기일로부터 7년 후에 처분합니다. 지금 내재 손실에 대한 제한 규정인데 5년 이내 처분한 경우에만 그 손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5년 이후에 이렇게 처분한다면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처분 손실이 발생할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이건 손금에 산입할 수 있죠. 5년 이후에 처분했으니까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4번이 맞는 질문이고요. 자, 다섯 번째는 외국법인이에요. 자, 외국법인은 적격합병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내국법인만 가능합니다. 자, 5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한번 인지를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재무상태표에 있는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재무상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순자산 장부가액이 얼마입니까? 북밸류가 보면 500만 원이 되는 거죠. 500만 원에서 출발하고 두 번째 자료를 보니까 흡수합병에서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했고 서대문이 합병 시 계상한 동대문의 자산가액의 승계액은 1,500만 원이에요. 그렇지만 공정가치는 1,500에서 부채를 뺀 1,000만 원이 공정가치가 돼요. 시가가 됩니다. 1,000만 원. 여기까지 왔고 그 다음 합병 대가로 지급한 것이 얼마입니까? 시가 600만 원이 되는 거죠. 대가는 600만 원이 되고 의제배당을 계산하기 위한 자료가 네 번째에 있는 거죠. 주식의 취득원가는 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의제배당액은 300만 원이 되겠죠. 대가 600만 원에서 취득원가 300만 원을 차감한 300만 원의 의제배당이 됩니다. 자,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첫 번째 가보겠습니다. 설립된 지 1년이 안 됐습니다. 비적격이죠.
자, 비적격의 경우 서대문이 지금 동대문을 흡수합병한 거예요. 서대문이 합병법인이고 동대문이 피합병법인입니다. 그럼 합병법인의 매수 차익은 500만 원이 아니라 400만 원이 매수 차익이 되는 거죠. 틀렸고요. 두 번째, 1년이 안 된 경우 비적격 합병의 경우 동대문의 각 사업연대 소득에 포함되는 양도소득 금액은 600만 원과 500만 원의 차이인 100만 원이 양도소득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세 번째, 두 회사 합병이 과세 이연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즉 비적격 합병인 경우 서대문의 주주는 의제 배당으로 과세된다라고 되어 있죠. 서대문의 주주가 과세되는 게 아니라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동대문의 주주가 의제 배당으로 과세되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두 회사의 합병이 과세 이혼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요. 그럼 비적격 합병의 경우 동대문의 주주에게 의제 배당 과세되는 금액은 합병 대가 600만 원에서 취득원가 300만 원을 뺀 300만 원 의제 배당이 되니까 이건 맞는 질문이 되겠죠. 네 번째 정답이 4번이고요. 5번 가보면 두 회사의 합병이 과세 이혼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동대문의 법인 주주는 어떠한 경우에도 과세되지 아니한다. 단 서대문과 동대문 특수관계 법인이며 서대문은 동대문의 주식을 과소평가하여 지급한 것으로 가져간다. 원래 적격 합병의 경우는 의제 배당이 과세되지 않지만 비록 적격 합병이라도 불공정 자본 거래라면 어느 한 법인의 주식이 과소평가되고 어느 한 법인의 주식이 과대평가되었다면 과대평가된 주식을 가진 회사의 주주들은 불공정 자본 거래로 입금 산입이 되겠죠. 그래서 5번 지문 역시 틀린 지문이 됩니다. 적격 합병일지라도 불공정 자본 거래에 해당하면 과세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6번 가보겠습니다. 6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합병 매수 차익 그리고 의뢰 양도 차익 병의 의제 배당액을 각각 계산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2021년 흡수 합병했고 비적격 합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지에서 비적격이니까 각각 계산이 되죠. 적어도 000은 아니라는 얘기죠. 합병 직전 을법인의 재무상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자, 장부가액은 얼마입니까? 둘이 네팅 치면 되겠죠? 그래서 장부가액은 7만원 되겠네요. 10만원에서 3만원을 뺀 7만원이 장부가액이 되고요. 그 다음 시가는 얼마입니까? 12만원에서 부채 3만원을 뺀 9만원이 시가가 됩니다. 둘 차이가 2만원이죠. 갑법인은 을법인 주진 병법인에게 합병 대가로 갑법인의 주식 100주 근데 시가는 800원이죠. 그러면 합병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이 지금 시가 800원 곱하기 100주 8만원이잖아요. 8만원. 거기에 지금 회계 처리를 보니까 뭐가 들어가 있어요? 미지급 법인세가 들어가 있죠. 2,500원. 그리고 꽃표시에 대신 납부하는 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합병 대가는 800원 시가 곱하기 100주에 뭐까지 더해야 돼요? 미지급 법인세 2,500원까지 더해야 진짜 합병 대가가 되고 그 합병 대가는 82,500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양도손익은 얼마가 됩니까? 양도손익은 12,500원이 돼요. 그리고 매수 차익은 얼마가 됩니까? 7,500원이 되겠죠. 9만원과 82,500원의 차이. 근데 마지막 의제 배당을 계산하려고 보니까 취득원가가 7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5번, 4번 자리에 보면 합병 직전 주식의 장부가액은 7만원이에요. 그러면 82,500원과 7만원을 빼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면 주주가 받은 돈에는 뭐까지만 들어가 있어요. 법인세는 빼고 이 돈만 주주가 받은 돈이죠. 그래서 8만원에서 7만원을 뺀 만원만 의제 배당 금액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이 문제는 실제 숫자가 헷갈리면 하는 숫자를 안 넣어놨지. 7,500원, 12,000원, 만원. 의제 배당을 몰라도 사실은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좀 저 같은 사람, 좀 잔인한 사람은 7,500원, 12,500원 그 밑에다가 요거 12,500원 또 하나 놓고 그 마지막 의제 배당을 가르라고 하는데 상당히 친절한 분들입니다. 이 정도면. 7번 가보겠습니다. 자, A는 B를 흡수합병하고 12월 흡수합병하고 3월 10일 합병 등기를 했습니다. 두 법인은 모두 영미 내국 법인이고 사업연도는 21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비적격 합병이라고 가정할 때 B의 양도손익에서 피합병법인 양도손익에서 적격 합병이라고 가정할 때 B의 양도손익을 차감하면 얼마냐? 합병 교부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적격 합병에서의 양도손익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물론 교부금과 상관없이 그냥 양도손익은 적격 합병에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고, 자, 교부금은 의제배당에서만 문제가 있는 거고, 양가로 1번을 보니까 재무상태가 나와 있어요. 장부가액이 얼마였습니까? 5만 원인 거죠. 장부가액 5만 원에서 출발합니다. 이게 합병은 진짜 꿀이에요. 어렵지가 않아요. 나 혼자 꿀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양가로 2번에 보니까 지금 합병 등기일 건물의 시가가 25만 원이고 A는 B의 구주주에게 현금 15,000원과 시가 13만 5천 원의 주식을 교부한 거죠. 지금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지금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15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는 거죠. 대가까지만 아시면 돼요. 시가 필요 없어요. 양도손익만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비적격이면 얼마예요? 10만 원이죠. 적격이면 제로죠. 둘의 차이 10만 원. 비적격일 때 양도손익을 계산하는 뜻이란 말이에요. 정답 3번이에요. 지금 이 진짜 쉽다니까. 합병은 조금만 공부하면 2차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쉬운데 그냥 과정이 싫은 거라. 이게 내게 아닌 것 같은 거라. 그래서 안 하시는 것 뿐이에요. 실제 문제를 풀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8번 문제 한번 봐보겠습니다. 의제배당에 대한 문제입니다. 의제배당.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 A의 21기 사업년도 합병 시 의제배당 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상황을 보니까 B가 C를 흡수합병했습니다. C가 피합병법인, B가 합병법인, C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을 얘기하겠죠. 합병 전 A사는 1주당 취득가액 만원인 C의 주식 만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즉 의제배당의 주체는 주 A가 되는 거고 피합병법인 주식 만주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합병 대가로 B주식 12,000주와 1주당 5,000원의 합병 교부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합병 등기일에 교부인데 합병법인의 주식의 시가는 15,000원이고 액면은 5,000원입니다. 그리고 B와 C는 합병 등기를 현재 1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으로서 특수관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는 좀 어려운 게 적격 합병 여부를 스스로 먼저 판단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전체 대가 중에서 80% 이상이 주식으로 지급되었는지를 판단을 해야지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잡을지 시가로 잡을지를 결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전체 합병 대가로 지급된 건 지금 12,000주가 들어왔죠. 그리고 80% 여부를 따질 때는 시가를 가지고 따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15,000원짜리가 들어왔고, 합병 교부금은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식의 한 주당 교부금을 주는 거니까 기존의 주식 수는 10,000주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10,000주. 그리고 주당 5,000원을 준 거죠. 여기도 15,000원, 12,000주. 이게 총 합병 대가고 이 중에서 얘를 분자로 놓고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그 분자 금액이 얼마가 되냐면 요 밑에 건 2억 3천이 되고 2억 3천이 되고 분자 금액은 1억 8천이 되겠네. 1억 8천. 1억 8천. 그럼 요게 80%에 미달합니다. 그러면 비적격 합병이 되고, 비적격 합병은 이 합병 대가 2억 3천과 취득원가 아까 10,000주였고 주당 10,000원이었잖아요. 그러면 1억 원이 취득원가가 되겠죠. 둘의 차이인 1억 3천이 의제배당 금액이 됩니다. 정답은 3번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가장 무식하게 맞추는 방법은 1번부터 5번을 보니까 잘은 모르겠는데 그냥 비적격 같아. 50, 80% 안 하고 그냥 때려 넣어도 1억 3천은 나와요. 다만 이게 적격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적격이라면 교부금만 과세가 되겠죠. 그러면 거기 10,000주 곱하기 5,000원을 하면 되겠죠. 적격이라면 5천만 원이 과세되는 의제배당이 된단 말이에요. 5천만 원 없잖아. 그러니까 비적격일 수밖에 없다고.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다만 이런 경우도 있겠지. 받는 주식의 시가가 낮다라면 장부가액으로 했어야 될 거 아니야. 적격이라도. 이해하시겠죠? 근데 받는 주식의 시가를 그냥 눈대중으로 싹 봐봐. 12,000주를 받았는데 한 주당 15,000원이잖아.
전에 장부가액 많은 보다 비싼 거 받았잖아. 이건 큰일 난 케이스가 아니지. 이게 엄청 싼 거 받으면 내가 진짜 힘들단 말이야. 주식 같지도 않은 거 주식 주면서 돈 조금 줬다고 과세되는 게 싫단 말이야. 그 규정만 있는 거고. 그러니까 주식의 가격이 올랐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겠다라는 거야. 지금 미니멈 맥스로 너무 하다 보면 이게 여러분들이 숫자 공식으로 하면 가서 두려워. 이게 내가 이게 미니멈 맥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 상황을 하면 돼. 이게 좀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읒된 상황이냐 아니냐 이것만 판단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겁나 안 좋은 주식 받아서 싸구려 주식 받으면 다 과세할 수 없다. 적격 합병이라도 이제 교부금을 받는 거라도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 비적격은 무조건 시가로 하는 거고요. 이해하시겠죠? 자, 9번 가볼게요. 9번. A는 21기 사업연도에 B를 흡수 합병하면서 주비의 주주인 C에게 다음 자료와 같이 합병 대가를 지급하였습니다. A와 B의 합병이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 합병 요건을 충족한다면 당의 합병으로 인한 C의 의제 배당 금액을 물어봤습니다. 적격 합병이래네. 적격 합병. 근데 의제 배당을 물어봤어.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원래 의제 배당이 없어야 되는데 과세가 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럼 일단 교부금부터 시작하는 거잖아. 교부금은 과세가 될 수 있고 쓰레기 주식 받으면 그보다 아래가 떨어질 거 아니야. 지금 상황을 잘 이해하시는데 지금 이해하시겠죠? 일단 교부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취득 원가 900만 원이고 당의 합병으로 인해 A로부터 A의 주식 800주를 받았고 주당 15,000원이고 현금 200만 원을 받았어요. 지금 이해하시겠죠? 그럼 최대 과세될 수 있는 게 교부금이잖아. 200만 원이지. 눈을 가지고 쓱 봐. 200이 제일 낮잖아. 그럼 무조건 얘야. 지금 함께 그거 아닌가? 그 정도 머리가 우리가 안 돼요? 과세되는 맥스가 적격합병은 교부금이야. 교부금. 그거보다 내려갈 수 있어. 주식이 가짜는 주식 받으면.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내려갈 수 있지만 지금 최마지노선이 200이잖아. 200 여기 객관식이잖아. 그러니까 안 해봐도 이건 답 나오는 거야. 200이라고요. 200보다 더 낮은 금액이 있으면 가능성이 있는 거지.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만약에 지금 주식의 시가가 한 주당 시가가 15,000원이잖아요. 800주에 15,000원 곱하면 그 금액이 얼마가 되냐? 800주 15,000원이면 1,200만 원 되나요? 1,200만 원? 이 1,200만 원이 기존 주식의 장부가액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900만 원 더하기 200만 원에서 합병 대가가 1,100만 원이 된 건데 그래서 취득원가 900 빼서 200이 지금 의제 배당으로 나온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주식이 800주 받았는데 시가 10,000원짜리야. 10,000원짜리. 그러면 시가로 계산해야 되겠지. 900만 원보다 낮으니까. 그럼 800만 원 더하기 2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합병 대가가 되고 취득원가 900만 원이면 100만 원이 의제 배당 과세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찌됐든 적격 합병에서는 현금 이상은 절대 과세하지 못해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200만 원 정답인 거야. 다음에 나와도 뭐 굳이 할 필요 없어. 적격 의제 배당 오케이. 현금 얼마 받았냐? 200이야. 그 밑에 게 있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밑에 거 없으면 맥스가 200, 200. 이런 걸 푸는데 우리가 시간을 엄청 들이고 한다는 거, 이 구조를 이해를 못하는 거야. 지금 이해하시겠죠? 이 구조를 이해하면 미니멈 맥스에 헷갈리지 않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거 공식으로만 자꾸 외우려고 그러면 시험 나가서 이게 미니멈이지? 맥스지? 세상 둘 중 하나인데 그 둘 중 하나인 게 겁나 많잖아. 지금 그걸 상황으로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10번 문제는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불공정 자본거래예요. 옆에다 불공정 자본거래라고 쓰고요. 요거는 저희가 부당이익 계산할 때 비슷한 문제를 많이 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다시 부당이익 계산 부인을 가르쳐 드릴 수는 없으니까 합병하면서 다시 리마인드 하라고 여기다 문제를 넣은 거고요. 분할 가보겠습니다. 11번. 그러니까 합병이 대부분 문제가 나고 이렇게 말 문제 아니면 계산 문제인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과세 이연 요건을 충족한 경우와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각각에 대하여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H법인의 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분할이라도 쫄 거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인적인지 물적인지 구별을 잘 하시고. 반도체와 가전사업을 영위하던 H법인은 12월 31일자로 가전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새로 K를 설립하고 K법인은 분할됐고 K법인 주식 10주를 H법인 주주에게 교부했습니다. 인적 분할이라는 얘기죠. 합병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분할로 인해서 감소되는 금액은 6만 원입니다. 자, 6만 원이 감소가 됐고
K법인의 한 주당 금액은 액면 5,000원이고 주식의 시가는 10,000원입니다. 10만 주식의 시가는 10,000원. 맞네요. 10주니까. 지금 10주를 교부받았다라고 돼 있죠? 맨 위에 첫 번째 보니까 10주 교부받았고 한 주당 시가 10,000원이니까 토탈 10만 원짜리가 되는 거죠. 대가로 지급한 건 10만 원. 지금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기존의 장부가액은 얼마였어요? 6만 원. 6만 원이 감소됐으니까 이게 어렵나요? 장부가액 감소되는 것만큼 없어진 거 아니에요? 6만 원. 그렇죠? 대가는 10주 곱하기 주당 10,000원이잖아요. 10만 원. 그렇죠? 대가를 준 건. 그리고 공정가치는 순자산 가치는 12만 원이에요. 지금 누굴 물어봤어요? H 물어봤죠? H가 누구예요? 반도체와 가전사업을 영위하던 H가 지금 분할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피합병법인하고 똑같은 거죠? 양도손익 얘기하는 거예요. 양도손익. 양도손익 얼마예요? 요 둘의 차이죠? 4만 원이죠. 과세 이연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4만 원이 과세될 거고 과세 이연 요건을 갖추면 제로가 되겠죠? 정답은 3번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아니 가서 3번 아니면 5번인 정도는 알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이건. 이것도 모르고선 출발하면 진짜 죽어야 되는 거? 아니 뭐 죽는다는 건 표현이 좀 과격하고 뭐 계산할 것도 없지. 충족하지 못하면 세금 내겠지. 4만 원 아니야. 야 이런 시험 문제들을 이걸 틀리고 오면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니니 진짜 인간적으로. 자 12번 가보겠습니다. 12번이 좀 변형을 해서 좀 어렵게 만든 거고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 이 문제는 훨씬 쉬워요. 근데 좀 연습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가본 거고요. 6년간 사업을 영위하던 주 서울은 갑과 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을사업부를 분리하여 독도를 설립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고 분할 첫 해 세무조정 순액을 물어봤습니다. 결국 분할 첫 해 모든 세무조정의 순액. 근데 누구예요? 독도죠. 독도의 순액을 물어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주식을 누구에게 줬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2번 자료가 있죠. 독도는 주 서울의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한 거죠. 즉 독도는 서울의 주주들에게 인적 분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적 분할.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 1번 자료를 보니까 재무상태표의 분할 전이니까 순자산 장부가액은 자본금과 주발초를 합친 5억 5천이 순자산 장부가액이 돼요.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시가로 승계를 한 거잖아요. 시가로 승계를 했는데 얼마에 승계한 겁니까? 지금 현금은 그대로고 재고자산 5천만 원 올린 거고.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건물 1억 올린 거고 토지 1억 올린 거죠. 건물 2억에서 3억, 토지 3억에서 4억이니까 1억 올렸어요. 토탈 얼마 올린 거야? 5천 1억이니까 2억 5천 올린 거잖아요. 그리고 밑에 재고자산은 당해 사업연도 중 전부 판매되었고 토지와 건물은 기말 현재 보유 중이고 건물의 내용연수는 10년이에요. 분할 등기일은 7월 1일로 가정하고 사업을 계속 영위할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적격 분할을 얘기하는 거고요. 분할과 관련된 세무조정 첫 해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할 당시 세무조정은 자산조정 계정으로 전부 다 끌어내리면 되죠. 지금 순자산 장부가액과 공정가액 차이가 2억 5천이에요. 그런데 분할 회계 처리를 보니까 이익으로 잡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2억 5천을 자산조정 계정으로 송금산입을 먼저 하고 동시에 입금산입으로 주발초를 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결산 시 정리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4번 자료가 제일 의미가 있는데 재고자산은 전부 판매됐대요. 그럼 재고자산과 관련된 자산조정 계정에 5천만 원 있었잖아요. 얘는 입금 산입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뭐가 있습니까? 건물은 7월 1일 분할 등기하고 10년 동안 내용연수 감가상각 하잖아요. 그러면 건물에서 발생한 차액이 1억이잖아요. 1억을 10년으로 나누면 1년에 1,000만 원씩 입금 산입하면 되는 건데 그 중에서 12분의 6만 입금 산입하면 되죠. 분할 등기를 이유니까. 그럼 네팅 치면 결국 5,500만 원을 올해는 입금 산입한다는 얘기죠. 분할로 자산 뻥튀기 됐는데 그게 정리되는 게 5,500이다. 이런 얘기예요. 실제 시험은 이거보다 훨씬 쉬웠어요. 근데 제가 전반적으로 이해 한번 할 수 있게끔 구성한 거고 결국 분할 문제지만 합병에서도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1차 시험에서는 말 문제가 더 많이 나오고요. 계산 문제는 대단히 쉽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정도가 거의 맥스라고 보시면 돼요. 2차 시험은 조금 더 어려워요. 2차 시험에는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 다뤘던 포합 주식 얘기가 꼭 나오는 편입니다. 포합 주식만 얹어서 배우시면 된다. 근데 2차 시험 회계사 문제가 하나가 쟁점이 있어요. 참고로 나중에 공부하시면 학원마다 다 달라요. 포합 주식을 어떻게 보냐. 1설, 2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약간 출제 미스인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 1설이든 2설이든 근데 답은 또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제 합병 분할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법인세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